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어떤 전류가 흐르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거를 갖다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방법을 갖다가 얘기한 사람이 비오사바르입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의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DS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DS는 도선의 아주 작은 길이의 부분이 되겠죠. 이 전류가 흐르는 작은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4파이 뮤 제로분의 R 제곱 I의 ds 크로스 R 캐럿, 요거만큼 생긴다는 게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ds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미소 길이의 부분인데, 벡터는 전류의 방향을 갖다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R 캐럿은 임의의 지점까지의 거리 R의 방향의 단위 벡터. 다시 말하면 크기는 1이고 방향을 갖다 나타내주는 단위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ds가 생긴 걸 db라고 하면, 이 도선은 수없이 많은 ds가 되니까 전체 자기장의 크기는 db를 전체를 적분해줘서 인테그럴 4파이 뮤제로의 r제곱의 i의 ds 클로스 r 캐럿.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도선의 아주 미소 길이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약간 변형을 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4파이 뮤제로의 r제곱의 i ds 벡터의 클로스 r 캐럿 단위 벡터를 갖다가 하는데요. 전류 i 값은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 되니까 dt분의 dq로다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i에 있는 부분을 dt분의 dq로다가 치환을 해주면 4파이 뮤제로의 dt분의 dq, i 성분이 되겠죠. r제곱의 ds 벡터의 클로스 r 캐럿으로 볼 수 있습니다. dt분의 ds가 어떻게 보면 ds라는 것은 그 전류가 흐르는 부분인데, 요거를 전류가 흘러가는 어떤 미소 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요 dt분의 ds를 v로다가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4파이 뮤제로의 r제곱의 dt분의 ds가 v 벡터로 바뀌게 되는 거고, 클로스 dq의 r 캐럿으로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하고 아래에 전기력 상수 k를 갖다가 곱해주면 뭐 식은 달라지지 않겠죠? 자, 4파이분의 뮤제로가 kb로다가 바꿔줄 수가 있고, K를 곱해주고 R제곱분의 V의 K의 DQ R 캐럿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K2분의 KB는 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9 곱하기 10의 16승분의 1, 이건 상수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겠고요.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R제곱의 V 벡터의 클로스 K의 DQ R 캐럿이 됩니다. 아시지만 빛의 속도를 C라고 하면 얼마가 되죠? 약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광속이 되겠죠? 그러면 9 곱하기 10의 16승은 이것을 뭐 해준 거랑 똑같아요? 제곱해준 거랑 똑같죠? 그러면 db라는 것은 c제곱분의 1의 v벡터의 클로스 k2의 r제곱분의 dq r 캐럿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c제곱분의 v의 r제곱분의 k의 dq r 캐럿은 뭘까요? dq라는 아주 작은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c제곱분의 1의 v벡터의 클로스 d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도선에 흐르는 전하가 있다고 하면, 전하가 무엇을 가지게 되면, 속도를 가지고 일정하게 움직이면 무엇을 만든다? 속도를 가지고 일정하게 움직이면 무엇을 만든다?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하가 가만히 있을 때 임의의 지점에서의 전기장이라든지 전기력을 구했단 말이에요. 요번 시간은 이 전하가 어떤 거가 되는 걸까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되는 것이죠. 전류가 흘렀을 때 신기하게도 어떤 게 만들어졌다?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구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장을 구하는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 전하가 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전류라는 것은 전하가 속도를 가지는데 그 속도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정하게 움직이게 되면 무엇을 만든다라는 것이다?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으로 해서 다양한 경우에 자기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입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이렇게 도선이 위로 이렇게 전류 I가 흐르는데, 임의의 지점 P점. 당연히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이면 P점에서는 어떤 자기장이 생기죠?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임의의 거리, 도선의 임의의 길이를 dy라고 하면 dy에 의해서 P점에서 생기는 자기장을 구할 수 있겠죠. dy는 지금 어느 쪽 방향인가요? 지금 위쪽 방향이 되는 거고, 이 점에서 P점까지 가는 R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dy close R 캐럿이 되니까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될까요?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dy, 그 다음에 dy하고 그 임의의 지점, 자기장을 구하는 임의의 지점까지의 거리를 스몰 r, 그럴 때 dy와 r 방향, r 캐럿이 이루는 각을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자, 도선에서 직선까지, 수직으로 세운까지 거리를 라지 r, 그 다음에 dy까지를 y라고 했을 때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식을 보면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인은 그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갖다가 해도 사인 세타랑 같아요.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지금 여기가 되겠죠. 자, 각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값은 뭐분의 뭐가 된다? r분의 라지 r이 되는 거고, 여기서 스몰 r이라는 것은 루트 r제곱분의 y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가운데 적분이 하나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이걸 써봤습니다. 인테그럴 x제곱 플러스 스몰 a제곱의 3분의 2의 d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a제곱에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2분의 1분의 x라는 적분식을 갖다가 이렇게 좀 난해하지만 요 식만 과정은 모르고 결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제 치환적분으로다가 삼각함수로다가 바꿔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db는 4파이 뮤제로 i 분의 i r제곱에 dy 클로스 r이 되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db는 4파이 뮤제로 분의 i r제곱분의 dy, r캐럿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단위 벡터가 뭐라고 했어요? 크기는 1이고 방향을 나타내 주니까 요 크기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y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요 사인 세타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스몰 r분의 라지 r이 되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해주면 어떻게 된다? 4파이 뮤제로 i의 인테그럴 가로 열고 r제곱 플러스 스몰 y의 제곱에 루트 r제곱에 y의 제곱에 라지 r dy가 됩니다. 그러면 알지만
이 식은 4파이 분의 뮤제로 i의 인테그럴 r제곱 플러스 y제곱의 3분의 2승분의 r분의 y가 돼요. 아까 여기서 지금 요 적분식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적분식을 이용해주면 어떻게 된다? 4파이 라지 r분의 뮤제로 i의 r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1승의 y가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할 수도 있고 0부터 무한대를 한 걸 어떻게 해줄 수도 있을까요? 2배를 해줘도 되겠죠. 그럼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2배를 해줘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직선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2파이 라지 r의 뮤제로 i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방법인데요. 이게 삼각함수로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요. 좀 자기장을 구하는 부분이 아까는 이쪽 부분에 있었는데 반대쪽 대칭적이니까 방향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하고요. 아까는 윗부분을 dy로 잡았는데 이 아랫부분을 갖다 dy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y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해주면 아까 비오사바르 법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dy 클로스 r 캐럿이 되니까 r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r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dy는 벡터는 어느 쪽 방향이에요? 이쪽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각도가 어떻게 된다? 이 각도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요 dy가 만들어주는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db는 어떻게 되냐면 4파이 분의 뮤제로의 r제곱분의 i의 dy 클로스 r 캐럿에 그 다음에 요 각도를 여기를 세타로 잡았으니까 요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sin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걸 갖다가 sin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4파이 분의 뮤제로 i의 r제곱분의 dy 코사인 세타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비오사바르 법칙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dy라든지 r제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일단 코사인 세타는 여기를 잡았으니까 여기가 높이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뭐분의 스몰 r분의 라지 r 이렇게 되겠고 스몰 r이라는 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세타분의 라지 r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라지 r분의 y 라지 r분의 y는 어떻게 라지 r분의 y는 아까 y가 높이가 되니까 라지 r분의 y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 y는 어떻게 된다? r 탄젠트 세타가 돼요. 자, dy 다시 말해 이걸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세타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세타가 돼요. 자, 조금 어렵죠? 어쨌든 수학에서 탄젠트 세타를 갖다가 미분해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고 요 안에 있는 세타를 다시 미분해줘야 되니까 d세타가 돼요. 그럼 시컨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dy라는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r d세타가 돼요. 좀 복잡하지만 자, 여기서 구했던 요 식들을 지금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생긴 여기에서 dy r제곱 여기다가 다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대입해줘서 그것을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 전체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4파이 뮤제로 분의 i의 r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r제곱. 여기서 r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r제곱이 되겠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r을 갖다 집어넣어 주면 되고 d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r d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식처럼 마이너스 인테그럴 4파이 뮤제로분의 i r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의 r d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의 4파이 r의 뮤제로 i의 코사인 세타 d세타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dy에서 생긴 거니까 전체 자기장은 각도를 아래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윗각도를 세타2라고 해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파이 r의 뮤제로 i의 인테그럴 세타1분의 세타2의 코사인 d세타가 됩니다. 아시지만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적분해주면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면 4파이 마이너스 4파이 r의 뮤제로 i의 사인 세타 세타1에서 세타2까지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4파이 r의 뮤제로 i의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이 되는데 마이너스 값을 갖다 이 안에 집어넣어주면 4파이 라지 r의 뮤제로 i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무한도선이 돼버리면 세타 1 같은 경우는 요 밑에부터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파이로 가게 되는 거고 세타2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무한대로 가버리면 2파이까지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타1 대신에 마이너스 2파이 세타2분의 2파이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전체 자기장 P는 2파이 라지 R의 뮤제로 I라는 값이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예,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수학적인 방법을 잘 사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수학적 테크닉, 다시 말하면 삼각함수의 변환이라든지 적분을 갖다가 이용하기 때문에 적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삼각함수로 다 치환하는 방법도 있어서 좀 난해한 건 있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풀이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도 구할 수 있고요. 앙페르의 법칙, 암페어의 법칙이 어떻게 되죠? 암페어의 법칙은 자, B 도트 dl은 뮤제로 i라는 게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류 i가 흐를 때 어떤 거리 r, 요 P점에서 P점은 어떻게 된다? 요 r만큼 떨어져 있는 요 모든 지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의 값이 일정하겠죠.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생긴 자기장을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dl로다가 선적분해 버리면 여기서 생기는 R자 자기장은 뭐에 비례한다? 여기 가운데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라는 게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자기장이 옆으로 빠지죠. B의 길이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뮤제로 i가 되고 B의 요 길이 전체가 얼마가 돼요? 다 구하게 되면 그렇죠. 2파이 라지 r이 되고 요게 뮤제로 i가 돼서 자기장 B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라지 r의 뮤제로 i. 아까 비오사바르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좀 어렵게 풀어졌었는데 앙페르의 법칙 맥스웰의 세 번째 법칙인데 이렇게 해결해주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원형 도선 중심축에서 생기는 자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원형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구해보고요. 그거를 갖다가 구한 다음에 이제 중심으로 가서 이동을 해가지고서 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습니다. 원형 도선이 있는데 스몰 a라는 거리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dl이라는 전류가 흘러가는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임의의 P점까지 해가지고 요 거리는 당연히 스몰 r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스몰 r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때 P점에서 생기는 자기장을 구하는 겁니다. 역시 비오사바르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죠.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4파이 뮤제로의 r제곱의 전류, 여기서 흘러가는 전류가 i라고 하면 i의 요 길이 요렇게 요쪽으로다가 생기는 게 dl, 그 다음에 요쪽으로 방향이 하니까 여기가 r캐럿이겠죠. 그럼 여기가 세타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 가운데 이루는 각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r제곱에 dl 클로스 r 캐럿이 될 겁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생각을 해주면 4파이 뮤제로의 r 제곱에 i에 자, 여기는 지금 dl이 되는 거고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 r 캐럿은 어떻게 되는 거죠? 크기는 1이니까
되는 거고, 그럴 때 여기서 이루는 각은 사인 세타는 여기서 이렇게 이루는 각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그래서 1이 돼요. 그래서 4파이 뮤제로의 r제곱분의 i 곱하기 dl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dz.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게 이제 db가 되는데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db를 보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 생기는 거하고 이쪽에서 생기는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방향은 다른데 생기는 게 대칭적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어느 방향으로만 생기는 게 된다? 윗방향으로 생기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윗방향으로 생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성분이 된다? 요거에 대한 거에 사인 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Z방향은 4파이 뮤제로의 R제곱에 IDL에 여기서 말하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4파이 뮤제로의 어떻게 됩니까? R3승의 IA의 DL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체 자기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선적분 해주니까 0부터 2파이 A까지 해주면 4파이 뮤제로의 R3승의 IA의 DL이 되고 이걸 다 빼주고 그죠? R까지는 다 상수가 되니까 앞으로 빼주고 DL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2파이 A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전체 자기장은 2 뮤제로의 R3승의 I 스몰 a 제곱이 되고 자 여기서 보면 요것을 갖다가 자 KB가 4파이분의 뮤제로라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4파이가 되니까 KB의 R3승의 2I 파이의 A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2KB의 R3승의 자 파이 A제곱이 뭐가 돼요? 파이 A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반지름 제곱의 파이가 되니까 이게 바로 요거의 반면적이 되겠죠? 그럼 A가 되는 거죠. I 곱하기 A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걸 뭐라고 배웠죠? 자기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자기장 B는 2KB의 R3승의 자기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요 값이 생겼다고 하면 중요한 의미는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 도선이 흐르는 원형 도선이 뭐가 된다라는 거죠? 자석이 된다라는 그 특징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서 이제 원형 중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원형 중심에서는 요 P값이 제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2분의 뮤제로의 스몰 r분의 i로다가 구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쌍극자 모멘트 했는데 자기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대입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전기쌍극자 모멘트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전기쌍극자라는 것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것을 전기쌍극자라고 하는데 요 사이의 거리를 스몰 d 이 두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걸 P점이라고 하면 요 P점에서의 전기장은 플러스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에 마이너스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K의 플러스는 2분의 D만큼을 빼줘야 되니까 R에 마이너스 2분의 D의 제곱의 Q. 자, 그 다음에 K의 R에 2분의 D의 제곱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하면 얘는 올라가고 마이너스는 잡아당기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KB의 KQ의 R-2분의 D의 그 제곱의 1 마이너스 R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의 1을 해주면 자, R이 스몰 d보다 스몰 d를 무시할 만큼 커지게 되면 이걸 테일러 정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테일러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K분의 스몰 r 3승의 QD에 여기서 QD를 갖다가 전기쌍극자 모멘트로 해줘서 2K의 R3승의 P 다시 말하면 전기쌍극자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쌍극자 모멘트에 의해서 생기는 건 2K2의 R3승의 P 여기서 전기쌍극자 모멘트 P는 QD 그러면 아까 자기쌍극자 모멘트 뮤 IA를 갖다 집어넣어 준 거랑 어때요? 그 식이 아주 대칭적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시간에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죠?
전하가 있을 때 전하가 움직인다.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흐름이 일정한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무엇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일정한 자기장이 만든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비오사바르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대칭적이거나 이럴 때는 뭘로 다 구할 수 있어요? 암페어의 법칙, 앙페어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시간 알아봤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